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폭락을 원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폭락을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의 현재의 민주주의가 위기이고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면 민주주의가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자유가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입니까? 제가 도대체 언제 캐나다 부동산 폭락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3개월간 총 29개의 영상 어디에서 제가 폭락을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20%에서 30% 떨어진 이미 폭락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폭락이지, 정말 반토막 이상이 나야지만 폭락입니까? 폭락이라는 단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캐나다 부동산 폭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도 없고 지난 15년간 항상 렌트로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집을 살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폭락이 온다면 가장 피해를 입는 건 저 같은 서민입니다. 가장 안전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과연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안전할까요? 회사가 먼저 파산할 것입니다. 직장이 다 사라집니다. 사회가 다 붕괴될 것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저는 부동산 폭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입니다. 과연 듣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동산 폭락을 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자들을 공개합니다. 저를 사기꾼이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악플러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의 악플을 다 소개시켜 드리기엔 모두에게 시간 낭비이니 가장 중요한 부분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내용이 길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은 제가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내용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마지막 댓글에 있습니다. 저도 주택값이 무지하게 떨어지길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악플러의 댓글입니다. 제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마지막 댓글에 있습니다. 정말로 글 쓰신 리얼터 분 말처럼 폭락해서 원하는 곳을 싸게 사고 싶긴 하네요. 바램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느껴지시나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길 원하는 전형적인 구매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사회심리학 단어로 체리피커라고 부릅니다. 체리피커는 잘 익은 체리만 따먹는 사람에서 유래된 말로 단물만 빼먹는 사람, 혜택만 보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리피커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슈카월드 전석재입니다. 구독자 285만 명의 유명 유튜버이자 방송인인 슈카월드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대한민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3% 편법 상장에 있어서 슈카월드 전석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슈카월드 전석재가 이 3%TV의 공동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괜히 3% 편법 상장 문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게 아닙니다. 캐나다와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제작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자기가 사야 하는 집값이 폭락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살려고 마음먹은 물건 싸게 사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앞으로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반토막 이상이 나면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나 폭락한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은 폭락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적정선으로 가격 조정을 원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 폭락을 원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돈이 있고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위기 때에도 버틸 힘이 있기에 다른 사람 삶이 무너지던 말던
자기들만 싸게 사면 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사회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자기만 아는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캐나다 부동산 폭락을 원하는 자들은 바로 리얼터와 모기지 브로커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집을 못 사고 못 팔 텐데 왜 그들이 폭락을 원할까? 굉장히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먼저 유명한 리얼터들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고객을 속이며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정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겁을 줍니다. 이 전략이 안 통하면 분양을 받으라고 합니다. 분양을 받고 몇 년 뒤 클로징 때에는 무조건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집 가격이 몇 억은 오를 거라 확신합니다. 일단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면 이 리얼터들에게는 더 큰 기회입니다. 분명히 고객이 버티지 못하고 팔던가 법적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매물을 자기가 받아서 팔면서 또 중개수수료를 챙깁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리얼터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사기쳐서 팔아놓으면 나중에 또 사기쳐서 그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거래 기회가 증가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기지 브로커는 정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서 상황이 안 좋으면 은행 측에서 모기지를 안 내주기 때문에 모기지 브로커들은 부동산 폭락을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은행이 위험을 느끼고 대출을 안 해주려 합니다. 지금 모기지 시장은 완전히 위축되어져 있고 신용점수 800점 이상, 연봉 1억 이상의 고객도 은행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더 제시하고 까다롭게 심사해 대출 금액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유명한 모기지 브로커는 1금융권, 2금융권이 아닌 프라이빗 렌더, 즉 사채를 이용해 모기지를 받으라고 추천합니다. 사채 은행들은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사채와 1금융권 이자가 2에서 3%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객 수수료도 이 금융권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채에 정해진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모기지 브로커가 약속한 금리보다 실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에 들어가면 은행이 너무 높은 이자율에 엄청 높은 수수료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채는 보통 장기간이 아닌 1년, 2년 정도로 아주 초단기로 모기지를 내줍니다. 거기에 원금 상환 옵션이 없는 인터레스 온리론을 내주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한 번에 다 갚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집을 1년짜리 사채를 이용해 부동산 구입을 하고 1년 뒤에 대출 금리가 분명히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1금융권 은행으로 옮기면 된다라고 고객을 현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그렇게 쉽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융권과 사채의 가장 큰 문제는 1년, 2년 계약이 끝난 뒤 연장을 할 때 또다시 고객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채에 관한 내용은 제가 자세한 영상을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기를 마음먹고 고객을 털어먹으려고 작정한 일부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은 지금도 기회,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도 기회입니다. Good is good, bad is good. 좋은 건 좋은 상황이고 나쁜 것도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의 말에 언제까지 속으실 것입니까? 모든 리얼터, 모든 모기지 브로커가 다 이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리얼터, 좋은 모기지 브로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만나는 리얼터는 사기꾼이고 나쁜 놈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리얼터와 모기지 브로커는 첫째, 자신의 경력을 자랑한다. 경력을 강조하며 고객과 대화하는 자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고객의 질문에 그냥 자신이 오래되었다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경력이 높다고 자랑하는 리얼터와 모기지 브로커는 새로 바뀐 현재 주정부 라이센스 시험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험이 예전보다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들어있는 게 없는 자들입니다. 둘째, 자신의 판매 성과를 자랑한다. 집을 몇 채 팔았고 모기지를 몇 건 성사시킨지 강조하며
고객과 대화하는 자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고객의 질문과 걱정에 자신이 상위 몇 %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이 자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고객들의 연락이 알아서 오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이주공사나 유학원을 통해 이민 수속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얼마나 일 처리를 거지같이 대충 하는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유명한 유학원, 이주공사일수록 여태껏 아무 문제 없이 이민 업무를 해왔다고 자랑을 늘어놓지만 꼭 내 케이스에서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자기네도 모르겠다고 하고 다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바빠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너무 바쁘니 고객들의 인생이 걸린 케이스를 너무 날림으로 처리합니다. 리얼터와 모기지 브로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바쁜 리얼터는 일 처리를 대충 하거나 밑에 직원에게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고객 말이 다 맞다고 한다. 너무 친절하고 고객 말이 다 맞다고 하는 자들은 피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한 고객에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집 구매를 결정한 고객에게 집 구매의 위험성은 그냥 짜증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주는 자가 전문가입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자가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캐나다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내일이고 미래입니다. 내일이 돼 봐야지 그 일이 과거가 되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캐나다 경제 상황과 가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집을 사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금 집을 사야 하냐 라는 물음에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은 집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 담보와 사채 모기지를 이용해 집을 구매하게 되면 만약 금리가 좀 더 높아지거나 내년에 많은 리얼터, 모기지들이 약속했던 지금의 금리의 반 정도로 이자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원래 다 틀립니다. 가끔 마저도 그건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시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결국 고장난 시계를 바라볼 것인지 제대로 작동하는 시계를 바라볼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전문가이고 정직하고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제 의견에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과 소신이라 영상을 제작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그 의견을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